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인문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드디어 파트 6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법 공부 열심히 하면서 파트 5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새롭게 파트 6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면 파트 6도 이런 거구나 자신감이 생겨나실 거예요. 자, 그럼 파트 6 어떤 스타일로 저희가 공부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별로 오늘은 유닛 1부터 유닛 6까지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닛은요. 대명사 고르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파트 5는 문장 하나 있고 거기에 빈칸을 갖다가 메우는 거였는데 오늘은 보세요. 문장 좀 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독해, 해석하는 연습을 좀 저랑 같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다짜고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을 써먹어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기를 항상 먼저 보시는 겁니다. 보기를 봤는데 이 문제는 파트 5에서도 많이 풀었던 대명사 문제. 그럼 대명사는 빈칸 앞뒤 구조 보면서 어떤 게 문법적으로 먼저 맞는지 먼저 저희가 정답을 좀 판별할 때 이용을 해볼 거예요. 빈칸 앞을 봤는데 벌써 이렇게 help, guide, 가이드하는 걸 도와줄 거다 동사가 나왔고 동사 뒤에는 벌써 5년짜리 계획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인칭 대명사들이 보기 중에 있을 때 뒤에 명사 나오면 저희는 1초 만에 누구 쓰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소명. 소유격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5년짜리 계획인데 누구의 라는 소유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격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었죠, 여러분들? R 소유격 기억나시죠? 그래서 R로 생긴 소유격을 먼저 찾아보려고 봤는데 your, 괜찮습니다. 소유격 괜찮고요, 너의. 그 다음에 또 봤는데 D번, theirs 괜찮나요? 이 함정이죠. 만약에 their, R로 끝났으면 그들의 5년짜리 계획 괜찮은데 theirs, S가 붙으면 이때는 의가 아니라 의 것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것. 갑자기 5년 계획 이렇게 또 명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서 일단 D번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유격은 R, S가 아니라 R 소유격이었다. 예전에 배웠고 그 다음에 R로 끝나지 않은 소유격 중에 유명한 게 its, 그것의, 그 다음에 his, 그의까지 해서 지금 문법적으로 A, B, C는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으로만 쓰려니 문법은 A, B, C가 지금 다 맞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계획이지? 이렇게 저희가 정답을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트 6부터는 저희가 해석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려면 바로 또 그 문장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앞뒤 문장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정리합시다.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사가 나오면 고유명사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Sunville이라는 동네 같고요. Library는 여러분 도서관이죠.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글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도서관에서 지금 survey,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래요. survey라는 단어도 외워주시고 근데 그 설문조사는 어떤 건지 봤더니 public, 일반 대중들의 needs, 요구를 밑은 만나둬도 되지만 만족하다, 충족하다라고 해서 여기 또 명사절, 의문사 명사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잘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로 나온 그 정보는 누구의 5년 계획을 지금 하는데 더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왔던 이 도서관의 5년 계획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답이 맨 첫 번째 줄에 도서관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도서관의니까 The Sunville Library apostrophe S를 해도 되지만 그걸 줄여 써서 그것의 라는 뜻의 정답은 바로 A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법 지식과 오늘부터는 전체 문장을 해석해서 그 내용까지 합쳐서 정답을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문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유닛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사 시제 고르는 문제를 볼 건데요. 보기 좀 먼저 볼까요? 굉장히 익숙하죠. 자, 우리가 이 기습의 뜻을 몰랐어도 이거 동사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럼 동사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을 이제 먼저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는 빈칸 앞뒤 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수일치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빈칸 앞을 봤더니 쉼표, 앞에는 전명구, 수식어라 이제는 문법 볼 땐 참고를 안 할 거고 여기가 주어네요, 여러분들. 몽고메리 Art Museum, 몽고메리 예술박물관, 이게 주어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S로 안 끝나서 단수면 우리 기억나시죠?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를 써야 되는데 S 크로스 법칙이다.
여기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가 s를 반대로 붙기로 했다. It has, it is. 기억나시죠? 그럼 먼저 수일치 안 되는 거 먼저 없애버릴 건데요. A번은 못 쓰죠.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려면 it exhibits, 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봤더니 C는 s가 붙었어요. was, 통과. 그 다음에 저희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가 붙고 was까지도 s가 붙지만 여러분 과거일 때는 단복수 상관없이 항상 ed. 그래서 막 우리가 하트 표시했었죠. 그 다음에 단복수 상관없이 will도 무조건 통과. 다 됩니다. 미래 시제 때 무조건 will이라.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는 수일치에서 다 통과해요. B, C, D. 그러면 이제 무슨 태일치를 볼까 봤는데 태일치도요. 뒤에 전명구는 날라버리고 30개의 작품들이라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있어서 유능, 능동태를 쓰려고 봤는데 보기 중에 수, 비, pp, 수동태는 전유어보다 능동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렇게 문법으로는 안 되고 이때는 전체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6에서 나오는 동사 문제는요. 근처만 보는 게 아니라 빈칸 앞이나 뒤 다른 문장들까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B, C, D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시간 흐름을 좀 파악을 할 건데요. 앞을 보니까 9월 10일까지 그 박물관이 30개의 작품을 여기까지는 뭘 몰라요. 과거에 했었는지 미래 할 건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티켓, 이 exhibition, 전시회의 티켓이 $5면 구매가 가능하대요. 현재 구매가 가능하대요. 그럼 현재 $5 주고 티켓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벌써 열리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릴 거고 그래서 그때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났겠죠? 그래서 뒤에 티켓 가격이랑 이런 거 현재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일 거란 얘기구나 라고 해서 정답은 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법이랑 이렇게 근처의 동사 다 보고서 저희가 연계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해석해서 푸는 문제였고 더 쉬운 문제가 있어요. 더 자주 나오는데 더 쉬운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question 2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와 글자가 정말 깨알같죠. 오늘은 제가 독해를 푸는지라 이 화면에서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없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게 메모라고 해서 회람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보기 좀 볼까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 해석 안 해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팁이냐면 이번에는요 날짜 비교 문제입니다. 날짜만 비교하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람을 먼저 썼던 날짜를 볼 겁니다. June 3rd. 이게 무슨 날짜인지 알아야 돼요. 며칠이죠? 근데 저희 초급자분들 중에서 날짜에 좀 약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날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 물어보면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이렇게까지 가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하시고 준은 6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이 공지를 뭔가 띄운 거예요. 그리고 6월 3일 날 모든 직원들한테 스케줄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공지로 띄운 건데 이따가 빈칸 근처의 날짜를 보면 이때는 July 1st. 줄라이가 또 뭔지 아셔야지 풀죠. 줄라이는 뭐예요? June, July 비슷한데 July는 리을 받침 들어가서 7월 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6월 3일 날 공지를 띄우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일하는 스케줄이 시행될 거다. 미래를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6월 달에서 7월 달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래 시제. 정답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 문장들을 해석해보고 또는 날짜를 비교해서 파트 6에 나오는 동사 시제 문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접속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접속 부사, 파트 6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접속 부사는 일단 부사의 일종입니다. 자, 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쉼표 있고 빈칸이 혼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혼자 원래 묶이는 수식어구를 저희가 ly 꼽사리 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기 중에 ly 꼽사리 부사를 보려고 했더니 ly로 끝나는 것들은 없지만 다들 부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출연한 접속 부사는요. 단순히 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 앞에 있는 문장 있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를 접속해 주면서 그 뜻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접속 부사는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A, B, C, D 보기 중에 모르는 뜻이 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접속 부사.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 있을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앞에 나오는 이 3대 천왕입니다. 인과, 역접, 추가. 이 아이들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문장을 읽어봤는데 원인이야. 근데 뒤에 문장을 읽어봤는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원인, 결과, 그 인과의 관계를 이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TH로 시작하는 두 마리. Therefore, thus.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y로 끝나는 consequently 아니면 as a result 이런 아이들도 다 인과와 관련된 접속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접, 반대말 쓸 때는 누구 많이 쓰죠? 우리가 회화 때도 좀 쓰는 however, nevertheless도 있고요. 앞에랑 완전 반대서 반대로, 대조적으로 할 때 on the contrary 라는 말도 쓰죠. 오늘 보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는요. 앞에 뭐라고 특징을 언급을 하고 추가적인 또 특징을 언급해서 더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add, 더하다라는 in addition 라는 애가 있고요. 게다가 그 다음에 besides, 그 다음에 몰자 들어간 moreover, furthermore, 더욱이 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말할 때 뭐 afterwards라든지 in the meantime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 줄 때는 우리가 외웠던 접속 사절이 축약돼서 이게 부사로 if so 그렇다면, 그다음에 if not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even so 오늘 보기에 나왔죠?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아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는요. 저희 보기에 나온 것 중에 instead 대신에 라는 이런 부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뜻을 몰랐던 게 있다면 꼭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얼추 알 것 같으니까 그 빈칸, 접속 부사를 가운데 두고 앞뒤 문장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하려면 사실 전체적인 것부터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볼게요. 편지 같아요. 미즈 그램 씨에게 저는 I'm writing 편지를 씁니다. apply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독해하는 족족 이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꼭 만드세요. apply는 지원하다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편지를 씁니다. 그 영업 직책에 apply, 지원을 하려고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뭔가 자신의 강점이나 경력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력직이네요. For the past 4 years, 지난 4년 동안에 이 사람은 다른 요 회사, 대문자로 나온 걸 보니까 덜은 그 고유명사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많은데 그거의 강점으로 하나로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또 토익에 엄청 잘 나오는데요. 인터넷 네트워크만 생각하지 말고 인맥이에요, 인맥. 지난 4년 동안 일했으면 인맥도 많이 쌓았겠죠. 그리고 특히 그 음식 importers라고 해서 수출업자들하고 인맥을 좀 많이 쌓았는데 그게 당신의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뽑으면 당신이 나를 자산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수입업자들과 인맥이 있다는 자신의 강점을 어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에 접속 부사를 쓰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하나 더 말합니다. 그 인맥만 믿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dedicated, 그리고 엄청 헌신하는 스타일이래요. 그 다음에 quality,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자신은 항상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해서 장점 2, 강점 2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서 내면서 자신의 강점 하나를 말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강점 하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배웠던 접속 부사 중에 추가하는 느낌, 정답은 B, in addition. 게다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들 더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문법 말고 어휘 고르기 문제를 풀 겁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보기를 봤더니 다 다르게 생긴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어휘 문제를 풀 건데 파트 5는 그 한 문장만 봤다면 파트 6는 그 앞문장, 뒷문장, 저제 흐름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앞에서부터 읽을 건데 Dear Mr. Messy 라고 해서 편지고요. 그 다음에 딱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Thank you for selecting 회사.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할 때 많이 쓰는 딱 관용구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Mr. Messy라는 사람은 고객님인 것 같고 이 회사 이름은 Wilson and Remy라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지금 선택을 했나 봤더니 우리 회사가 provide, 제공할 수 있도록 security. security가 여러분들 보안이죠.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당신의 집을 위하여. 아, 그러니까 집 보안하는 업체구나, 보안 업체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뒤에 문장을 좀 볼 거예요. 뒤에 문장은 그 다음에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운데 뒤를 보니까 자기네 회사 자랑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이 국가에서 most popular,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업체입니다. security, 보안에서는 까지 나와서 되게 확신에 차서 저희 회사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갈까 제일 나을까요? 자, 우리가 고객님께 보안 시스템을 앞으로 제공을 할 건데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집을 보안에 관련된 거, 보안은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라 당신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security랑 관련된 보호하다라는 동사를 쓸 건데 그때 가장 관련 있는 동사가 protect, 보호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고 security, protect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고객님한테 쓰는 편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좀 눈여겨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어휘가 아니라 문장을 고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파트 6 한 세트에 이렇게 단어들만 고르다가 한 문제는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보기에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A, B, C, D 문장들이 긴데 그 문장을 먼저 보는 건 아닙니다. 문장을 먼저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보기에 나온 문장 말고 빈칸 앞에 나온 문장, 빈칸 뒤에 나온 문장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앞에서부터 해석으로 곧장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Thank you for selecting 아니면 Thank you for visiting 회사라고 하며 이때도 역시 고객님한테 쓰는 말인 것 같긴 하네요.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보안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요한스 뮤직, 음악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업체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요한스 뮤직 업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까지 썼고 고객님이 그때 와서 이런 거, 이봐. 목적격 관계대명이 생략된 모양이죠. 당신이 샀는데 그때 앨범을 샀던 거예요. 재즈 앨범. 근데 재즈 앨범 산 거 잘 즐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우리 예전에 문법에서 배웠던 것 좀 복습할까요? since 다음에 절 이렇게 부사절이 왔는데 since 절 뜻 뭐였죠? 저희가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때문에였었죠. 그래서 항상 since절 나오면 때문에로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이 이래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ince절은 때문에라고 나온 건데 당신이 그 재즈 앨범 구매했던 게 당신의 first purchase, 첫 번째 구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고객님께 쿠폰을 드릴 거고 그게 25% off 할인된 쿠폰이래요. 그리고 그 쿠폰은 in the store 그 가게에 있는 그 any 앨범 어떤 앨범에서든지 다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는 저 음악 업체에서 25% 할인 쿠폰 제공합니다 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장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엔 좀 단락을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weekly, 주마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주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뭔가 재고와 관련된 내용을 그냥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자리에 누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팁이 있긴 한데 오늘 팁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보기를 볼 건데 보기에 나오는 A, B, C, D 단어들 중에서 혹시라도 this, the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this랑 this는요. 요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 앞에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를 가리킨 거예요. 이 명사들은 또는 그 명사는 그래서 혹시 이 문장이 들어갈 때 이 앞문장을 좀 잘 보시고 혹시 보기에 this나 the가 있나 보셨더니 C번이랑 D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C번에 this offer, 그 다음에 D번에 the item.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무언가를 지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듣고 해석도 해보셔야죠. 근데 C번에 봤더니 this offer? 이때 offer은 무슨 뜻일까요? offer이 정말 다 이어져. 원래 제공하다, 제안하다도 있고 명사로 제공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고객님한테 썼을 땐 거의 다 할인 혜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 할인 혜택은까지 나온 걸 보니까 앞에 나왔던 25% off 그 할인을 this offer로 paraphrasing 약간 바꿔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offer은 is good. 그리고 이때 굿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valid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할인 혜택은 유효합니다. 딱 6개월 동안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정답은 C고요. D번은 the item, 그 가게에 있는 어떤 앨범 받아서 앨범을 써도 되겠지만 아이템을 내용이 이상해요. currently, 현재 out of stock. 재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제품에 쓸 수 있습니다 해놓고서 재고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맞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문제도 잘 찾아주시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this나 더는 없어도 저희가 해석으로 풀고
만약에 해석이 약간 애매모호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도 보면서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장을 넣을 거니까 앞뒤 문장 흐름을 저희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호텔사에서 발표를 했대요. 우대로 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뭐라고 발표했냐면 Mr. Jeffrey라는 사람이 있어. Jeffrey Peck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promoted 됐대요. 그럼 오늘도 이 단어 외우죠. promote 무슨 뜻이죠? 이거 크게 두 가지 뜻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promote 됐다라고 하면 승진했다, 승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따가 프로모션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때는 프로모션인데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나온 거 보이시죠? 저 때는 홍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승진시키고 제품을 홍보하는 거고 promote의 뜻도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 호텔의 Mr. Jeffrey라는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어떤 직책으로 승진됐나 봤더니 Vice President. 프레지던트도 여러분들 원래 일상생활에서는 대통령 하지만 토익에서는 다 사장님,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앞에 vice는 부사장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사장님으로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그럼 부사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빈칸 앞에서는 부사장이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position, 직책은요, 포함하게 되는데 oversee,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총괄하고 관리하는 거죠.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worldwide, 전 세계에 있는 그 다음에 marketing, 이 단어도 좀 외워볼까요? 발음은 그냥 스트레이트지 하지 마시고요. 여기만 세게 읽어볼게요. 여기. strategy라고 해서 전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장님은 전 세계 마케팅 전략들을 총괄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꾸며줍니다. who, which 대 동사, 주격관계대명사 나와서 그 마케팅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게 advertising, 광고, 브랜드 프로모션, 그 다음에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 빈칸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는 좀 생각이 됐어요. 그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꿔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뭔가 소식지에서 누군가가 승진됐다, 누가 대박났다 하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원래 금수저였나? 이런 거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원래 금수저가 아니라 보니까 previously, 이전에란 뜻이라서 예전에는 그냥 지역 디렉터로 일했다. 그래서 예전 이 사람의 과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 전에는 프론트 데스크 그냥 직원으로도 일했대요. 완전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 나왔고 이 자리에 가장 괜찮은 걸 보기 보면서 찾을 건데 한 마리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25명의 직원? 그럼 아까 이 사람이 승진이 돼서 높은 자리고 부회장님이면 혼자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앞으로 25명이 될 거고 그 사람을 be responsible for, 책임지는 일 또한 맡게 되는 건가? 아까 새로운 직책에 대한 업무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은 A 쪽으로 기울었으나 조금 헷갈린다면 나머지 보기 보면서 저희가 오답 소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람의 부사장님의 직책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 문장 들어갈 건데 B번 볼게요. 비슷하게 그는 런던으로 이사를 갈 거다. 갑자기 비슷하게 그 런던으로 이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C번 그 사람의 직책 이제는 일 말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킨다? 이거는 그 직책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부사장이었고 아까 marketing strategy, advertising, promotion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 하는 거였지 신입사원들 훈련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건 인사과, HR, Human Resources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고 그 다음에 D번도 봤더니 그 결과로 그는 시드니의 집을 계속 유지하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확신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는 분명 A가 정답이었다. A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6개의 유닛을 통해서 파트 6에 어떤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고 교재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이제 저희 교재에는 정말 좋은 기출문제들 풀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이제 드디어 파트 7 갈 거예요. 다음 강좌 기대하시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